에, 청랑서 11강 시작하겠습니다. 갱, 갱. 또 있다 이거죠. 예, 갱유 정음정양법. 일전에 정음정양법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또 다른 정음정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나 뒤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내룡을 의미하는데, 물이든 내룡이든 팔척이라는 것은 아주 그 가까운 에, 거리를 말하죠. 그것이 잡되게 있으면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자라면은 자로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동원일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출계가 돼서 즉 공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빗겨오든지 바로 내려와 가지고 받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내룡 을 의미하죠. 어떠한 내룡이 됐든 간에 음양을 취한다. 여기서 음양이라는 건 우리 현공풍수의 음양을 취해 가지고 순영해서 결국에는 기를 기륭에서 기를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 기는 생황을 취하면 봐야 흐러 살기가 없다. 생황만 치면 된다 이죠. 그런데 그 내산 기정 뒤에서 오는 내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 저 먼 데서 내려온 내산 중에서도 다른 건 필요 없고, 혈에서 3절 4절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모름지기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장대로에서 보면 1, 2절, 아까도 이게 팔척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가까운 내용 가까운 물만 보면 되죠. 그 3절 4절의 용신이 이기상의 용신이죠. 그 용신이 또 똑같은 말입니다. 생화를 얻어야 된다. 생이나 왕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음양은 오랜만에 여기서 지금 음양이란 말이 여기서 두 번 나오죠. 그동안에는 오행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음양에 따라서, 즉 음양에 따라서 순영으로 나눠지죠. 그렇게 해서 나온 국이 왕산왕양 상산하수 쌍성 해양 해자, 그래서 네 개의 국이 나오죠. 그래서 혈 가운데도 말하자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사국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멀리 있는 내용 볼 필요 없이 3, 4절만 보는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보긴 보되 공망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단지 동원일기로 내려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황만 돼버리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장전이요. 여기에서의 정음정양이라는 것은 양용 양양 수류 양이라고 11장에서 나왔죠. 이것은 11장에서 나왔죠. 11장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정음정양법이 비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용맹은 어떻게 돼야 되냐? 단지 일개에 따라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정이라고 합니다. 정음정양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청순하다는 이야기죠. 섞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탁계가 섞인 즉 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소공망 대공망을 말하죠. 그래서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첩신일절이다. 결국에는 아까 그 팔척이라고 나왔죠. 가까운 몸에 붙어 있는 일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부터 오든지 뒤로부터 오든지 간에, 뒤로부터 이르든 간에
매우 청순해야지 혼잡을 얻으면 안 된다 이거죠. 팔척이라는 것은 최근을 의미한다 이거요. 여기에서 더욱 애교 핵심이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물줄기를 말한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문에 대해서 장대용 선생이 두 개로 평지룡과 그리고 산지룡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하네요. 그래서 평지룡에서는 물을 위주로 하죠. 또 산지룡에서는 득수보다도 장풍을 위주로 하죠. 그래서 일절 이후인즉 말하자면 소관 비중이 적다는 이야기죠. 비중이 적는데 이 절에서 용운이란 건 용신의 운이죠. 용신의 운이 생황된 기로 받아야지. 용신이 생황된 기에 순함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타기가 섞여 있는 즉은 살기가 되므로 길중에 흉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내수도 여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여기 있는 말은 혈에서 가까운 물을 하고 다음에 내산도 또한 그리하여 그랬어요. 산도 그렇다 이거. 이거 내산인 건 내령이죠. 그래서 모름지기 기정에서 출맥하여 결국에는 혈을 만들죠. 그런데 1, 2절에 가까운 데 있어서 용신, 여기서도 이기상의 용신이죠. 용신이 생화기를 얻어야 된다 이거요. 대개 용의 정상에서 취하는데 기가 모여 있죠. 그래서 그 모여 있는 기를 갖다가 광박이라면 여기서 넓을 광자인데 좀 크고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박하는데 그렇게 해서 병이란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걸 갖다가 능히 장악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런즉 직내하든지 축수하든지 직으로오면 축으로 받고 그러한 혈에서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기역자로 꺾어서 내려온다면 행룡이 쓰죠. 그런 혈에 있어서는 결혈이 있는 곳과 내려온 내맥이 부동하더라도 먼데 있는 것은, 여기서 소는 먼데 있는 걸로 해석했어요. 먼데 있으니까 비중이 적다는 이야기죠. 먼데 있는 것은 작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큰 것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다 봅시다. 이런 내용이다 하면 지금 요 기역자에서 이 가로로 된 부분에서 90도로 꺾어지죠. 그랬을 경우 이 꺾어져가지고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부분만 중요하단 중요하단. 그래서 부동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90도로 꺾여 있으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건 가까이 있는 것을 이기지 못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요. 이것은 또 산상의 용신은 우리가 보통 산성이라고 그러죠. 수리용신, 요 리자나 이 리자나 같습니다요. 산상의 용신이나 수리 용신은 모두 다 내맥이 생황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맥이라고 그러는데 물까지 포함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면은 도두 일절에 있다. 입수 일절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나온 이 팔척이란 말이 있죠. 팔척이란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도두 일절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배우는 학자들은 불가불 조심해야 된다. 속주에 좌전 있죠. 좌전 우전으로 이게 순역하는 음양, 것이 음양이 된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써네요. 다음에 직해요. 내산 내수란 말이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내산은 아마 산지룡을 위주로 해서 보고, 내수는 물을 위주로 본다는 평지룡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처처 산지룡이든 평지룡이든 모두 다 일로로 귀결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일로란 건 한계의자, 또는 이걸 갖다가 이게 동원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동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자다면은 동원이 간이 되고 또 건궁에서는 건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정이 되는데, 만약에 탁계로 벗어나인즉 부쟁이다. 뭐 비슷한 말이 또 나오네요. 오직 입수일절이 중요하니까 입수일절만 협자, 말하자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고로 이것을 분명히, 특별히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망이 되냐 안 되냐 그 여부를 갖다 특별히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승기, 여기서 승기란 것은 아마 지기를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는 물의 기운이고요. 그런데 승기와 수수는 그 법이 하나가 아니다. 이게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런데 혹간에 사로 받든지 아니면 정으로 받든지, 또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만두상의 용어죠. 만두상의 그 내룡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비껴서 아니 다시요. 음으로면 음내 양수. 이게 숫자가 틀렸네요. 음내 양수 이렇게 돼야 받을 숫자가 돼야 되겠죠. 받을 수가요. 음으로 오면 양으로 받고, 혹은 양으로 오면 음을 받고, 요건 내룡은 생김새를 표현한 겁니다요. 또 급하게 오면은 완으로 받고, 느슨하게 받고요. 또 완으로 왔을 때는 급하게 받고, 요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급내 완수나 완내 급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만두상의 내룡의 다양한 형태를 말한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다음에 그래서 요이언지 이것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이 세 석줄 있죠. 석줄에 대한 만두에 대한 요지를 말하자면 이에도 뭐 많이 있겠죠.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생기가 좌에 있으면은 혈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에 만약 그 생기가 또 우에 있으면 우로 말하자면 제열할 때 그 위치가 우측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땅에 따라서 취재하고 말하자면 제열을 한다는 이야기죠. 또 이건 여기까지는 현기죠. 그런데 시에 따라서 요건 현공이죠. 시에 따라서 겸하여 그 현기와 이기를 동시에 취해줘야 된다 이겁니다요. 그 다음에요. 근데 근용에는 이기와 만두가 모두가 중요하다. 내산기정, 내산기정은 본문에 나온 말이죠. 내산기정이라는 것은 혈우의 주산의 정이다, 꼭대기다 이게. 그런데 모름지기 잘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주산의 꼭대기의 방향이 어느 방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요것은 방위는 이기죠. 그리고 또 성체, 만두상으로 5성 또는 9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5성이나 9성으로 나누면 어디에 속하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혈에서 혈에는 혈정이 있어요. 이게 입수죠. 혈정이니까. 그래서 혈정 방위의 성질을 갖다가 분명히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요. 변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용은 방위도 중요하고 성체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혈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혈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런 이제 여기 이제 성체를 말하죠. 그런 것은 그 성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뭔만 되면 되냐? 생황에 합치되어야지 묘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굳이 원문에서는 근산 군수만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 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래도 상황에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묘가 된다고. 이 말이 조금 불필요한 말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나중에 그 가선생 주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황이라는 것은 채용을 겸하는 말인데, 모름지 마땅히 세세하게 이것을 관찰해야 된다. 이기와 만두를 갖다 같이 관찰해야 된다 이야기죠. 속해 여기에서 진음진양 진짜 이제 진짜 이 현공의 현공 진음진양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온 선생도 산지룡 평양룡을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산지에서는 내맥의 입수이고 평양에서는 무루 3차 3차란 건 합수죠. 합수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합수와 입구라는 것은 수구라는 것이 거수구와 내수가 있죠. 입구라는 거 이게 내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수구 오는 수구요. 내수가 있고 갈 것자 거수구가 있어요. 이게 입수구죠. 입수구 이것은요. 그러니까 내수구나 마찬가지죠. 옷가는 또 혈에서 중요한 것은 원신이란 건 근본이 되는 신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혈에서 붙어 있는 물인데 산지룡이 됐든 평지룡이 됐든 간에 모두가 괴가 청하예요. 그래서 모두란 것은 두 가지죠. 산지룡과 평지룡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말은 내룡과 물을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괴가 정해야지 닭개의 기운이 섞이면 안 된다 이거죠. 괴가 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자괴로 내려온 맥은 정하다 이거요. 근데 여기 자괴가 있죠. 자괴도 여기에서 자괴라고 했는데 자괴가 지천이 돼서 천하고 이는 음양이 같죠. 그런 차원에서 썼는데 그러면 자와 개 사이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말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소공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모고 자 사이로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는 같은 소공망이라도 범위가 넓고 소공망의 범위가 도수 범위가 넓고 그리고 또 피해도 더 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계래맥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는 정이라고 써요. 근데 심선생 같은 경우는 좀 달리 표현합니다. 그런데 축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간궁이 되죠. 간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출계가 되어 깨끗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계는 이게 감궁이죠. 근데 축은 간계에 속해요. 그래서 그 괴기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걸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음양도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음양이라는 것은 음양 순역에 따른
기륭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팔청이란 것은 혈에서 가까운 일절이다 이거요. 그런데 산수이룡, 산지룡과 평지룡 모두가 중요한데 내산내수 중요한 내산내수에 속한데 모름지기 먼저 이르고 먼저 거두어지는 그 기가 입혈하는 것이 적실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먼저 이루고 먼저 받는다는 것은 멀리에 있는 것은 후가 되죠. 그래서 원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3절 4절은 불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멀리 있는 즉슨, 멀리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말하자면 략, 여기서는 뭐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심주요. 심주. 심주는 심소원 선생이 아니고 심조면 선생입니다. 심소원 선생 아들인. 여기에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천원용에는 자원건공간선이 있고 인원용 또 지원용 여기서 익히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에서 음과 양은 중오의 입극운이 바야흐러 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오라는 건 오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근데 오운 이외의 기타의 가군에서는 변화된 기를 칭한다 이거요. 유행되는 기를 갖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팔운이다면 중궁에 팔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오운에는 오운에는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양과 음은 집안, 여기서 집안이란 건 원단반이고 고정 불변의 의미죠. 고정불변이란 뜻이죠. 고정되어 있어서요. 고정 불변된 음양이 된다는 거 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요 바뀐다는 이야기죠. 음양이요. 그래서 진짜 음양, 여기서 진짜 음양이란 건 뭐냐면은 용분양편 음양치가 옳다는 것을 갖다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땅히 잘 알아야 된다 이거요. 산이라는 것은 좌산이고 우리 식도로 말하자면 좌양이죠. 좌양에는 24개가 있는데 지천인으로 나눠지죠. 여기에서 24개 중에서 취할 것은 단지 8개만 있다 이거요. 여기서 8이라는 것은 24산 중에 지천인에서 천원과 인원이죠. 천원과 인원이죠. 천원과 인원은 음양이 같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6개죠. 16개죠. 16개인데 그 중에서도 양을 빼고 음만 취하면은 8개가 된다고 해서 아마 이게 8로 써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천원하고 인원 또 천원하고 지원,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산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향의 잡이죠. 소공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천인에도 인원에서 벗어나 가지고 겸항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괴잡이죠. 이건 모두 다 잡이다. 그런데 이 심선생은 산잡과 괴잡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잡인즉 부정한즉 차착의 병을 범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복이 완전하지 못해 가지고 화가 곧바로 이루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좌양만 이야기했는데 좌양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즉슨, 예를 들자면은 혈장에서의 내매이나 또는 혈상에서 보는 수광, 물이나 모든 것,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요, 뭐 좌양이고 수고 모든 것이 동원으로 귀속돼야 된다 이거죠. 동원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자다면은 동원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로 된다. 동원이면서 말하자면 잡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원은 천원 스스로 천원이하고 지원은 지원이하고 인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윤에 건자손양이죠. 건자손양인데 건자의 내룡으로만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는 진정이다. 근데 만약에 수로 건오고 사이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비록 일계 여기서 일계라는 것은 건궁이죠. 건궁. 건궁일지라도 술과 그는 차착을 범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혈상에 보이는 물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건으로 내령으로 내려와야지 좋은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구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건 보지 않고, 즉 3, 4절은 불수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입수일절이다. 똑같은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름지기, 아주 순청하고 혼잡해서는 안 된다. 이거 팔척이라는 것은 혈장의 점, 여기서는 점자로 바꿨었네요. 뭐 같은 뜻이죠. 붙어 있다 하는 말이다. 가주요. 여기에서 제가의 주에는 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 명확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명백한 것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거요. 또 심지어는 오해되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자신이 그 이치를 도파해 준다 이거요. 여기에서 정음정양법 중에서 정음정양이 또 있는데 그것은 전문 11장에서 나오죠. 양산, 양양, 수량, 음산, 음수, 수류, 의무, 법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현공에 있어서 음양 이런 게 있죠. 현공에서 말하면 천원에서 좌우면음이고 건강감소는 양이고 이런 거 있죠. 인원용, 지원용. 그래서 천원, 지원, 인원에 따라서 각기 인원은 인원대로, 천원은 천원대로, 지원은 대로. 이것이 바로 현공의 정음정양법이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런데 전후팔적 불이잡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혈장에서 사냥이 좌양이 현공의 정음정양법으로 부합된다는 걸 가르치는데, 다시 말하자면 또 똑같은 말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가장 이상적인 작법이지만은 모든 것이 뭐 천원이 천원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입향이라는 건 좌향을 정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말하자면 주변의 산수죠. 주변의 산수들을 갖다가 고려하는데 어떻게 고려하냐면 이보환영이란 말이 있죠. 이보환영. 이보환영이란 말은 예를 들자면 주변의 산수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공망이 걸린다 이거. 그랬을 때 명당이 아닌 경우겠죠. 주변 그 혈자리를 갖다가 뭐 전후 좌우로 공망이 안 걸리도록 형량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죠. 직계는 출하더라도 청계는 불출. 이 방법은 아시죠? 공망이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 왕 합국 사이의 공망이라는 건 괜찮죠. 그랬을 그런 미봉책의 작법도 쓸 수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팔척이라는 것은 혈장에서 소점하는 그 이치를 말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심공의 말은 진짜고 장대용 선생과 온에는 이게 오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장대용 선생과 온명원 선생은 산지룡과 평지룡을 나누어서 산지룡에서 내룡을, 평지룡에서는 물을 나누어서 이게 강조한 점을 가 선생이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 선생이 계속 설명이 계속됩니다. 사정술에 사로든지 정으로든지 받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혈구와 낙맥에는 비껴서 받든지 정으로 받든지 다름이 있기는 있지만은
음양의 취용지법은 이기상으로는 하나다 이거요. 그럼 이기상으로 뭐냐? 그것은 생황지기가 산에도 이르고 향에도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흐면은 살기가 애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취용지법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 번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정수례라는 것은 만두 풍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다 필요 없이 가까운 것을 보는데 가까운 것에서 생황지기가 도산도양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 하는 것은 그동안 성간금용, 동부등, 용분, 양편, 음양지 등등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내산 기정이란 말이 본문에 나오죠. 그건 입수 일절 때는 입수나 도두나 같은 말입니다요. 그래 그 용신이 이것도 이기상의 용신이죠. 생황을 얻어야 되는데 산상의 배령도 생화기를 얻어야 되는데 입수 일절 이후에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천리내룡, 그러니까 멀리 저 하늘에서 뭐부터 내려온 내룡일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입수일절이다. 이 말은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뭐 천리행룡의 일석지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입수일절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본문에 나온 내상기정 수요지 3절 4절 불수구 지요 용신이 이기상의 용신이 생황만 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